행복의 어려움은 일본어의 어려움. 카와이. 다시 한번 행복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군요. 나카자와. 일본인의 행복론은 힐티나 칸트와 같은 유럽계의 행복론을 수입해와서 만들어진 것이죠. 최근에는 별로 읽히지가 않아서. 카와이. 나는 알랭드 보통의 행복론을 읽었어요. 학창시절에 읽었는데 그 즉시 감격하고 말았죠. 나카자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죠. 카와이. 감격한 것 치고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요. 나카자와. 오랫동안 행복론 같은 건 생각해보질 못했는데 이걸 계기로 오늘부터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와이. 정말 그래요. 일본의 사회 상황을 보더라도 그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한 적이 없을 겁니다. 궁핍할 때는 행복은 간단했죠. 돈만 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니까요. 나카자와. 야마사치나 우미사치 등 넉넉한 식량만 있으면 충분했던 셈이죠. 카와이. 젊었을 적에 우리는 배불리 먹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나카자와. 그렇죠. 카와이.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카자와. 인간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과도기 상태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여태 그대로 질질 끌어온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의 구조일 겁니다. 인류의 뇌구조는 2만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형성되었지요. 즉 빙하기에 해당하는 시대의 일이지요. 빙하기라는 궁핍한 시대에 무리해서 비약해 인류는 지금과 같은 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뇌를 사용해 물리학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이 상태로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을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경제 시스템만 해도 배고팠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론이나 체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행복의 문제도 생각해온 셈인데 지금 모든 것이 어떤 전환점에 도달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카와이. 모두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방법을 좀 더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죠. 나카자와. 그렇습니다. 카와이. 그 때문에 더 이상해지고 있죠. 나카자와. 그런 때 흔히 청빈 같은 것을 거론해보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지요. 카와이. 청빈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다들 어느 정도 환영하는 눈치긴 하지만 실천이 안 됩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실천하자면 괜히 화만 치밀어 오르기 십상이죠. 나카자와. 지금처럼 생활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대안으로 청빈을 제시하는 것은 한낱 제스처에 불과하지요. 카와이. 그런 것에도 다들 자극은 받기 때문에 청빈으로 포장한 책이 팔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지침이 되지는 않지요. 나카자와. 다네나 산토카와 같은 차림을 하고 걷는다 해도 지하도에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 식당에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카와이.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일본의 불행은 모두가 자신의 인생관을 뛰어넘는 분에 맞지 않은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돈을 전부 나에게 보내세요라고요. 그 돈으로 내가 일본인 행복촉진협회라는 것을 만들 테니까 얼마든 상관없으니 돈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모두의 불행을 짊어지고 보살처럼 행동하며 모두를 대신해서 그 돈을 쓰는 겁니다. 나카자와. 그럼 어쩌면 칠복신, 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곱신, 칠복신 중에서 나이코투텐이라는 신은 남의 돈을 짊어지고 더불어 불행을 자기 한 몸에 짊어지고 걷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모시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카와이 선생님이 다이코쿠텐이 되시는 셈이군요. 카와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처럼 일본의 문화청 장관이 되었으니 일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지요. 가와이 하야오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청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음.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좋으니까 돈을 송금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나카자와. 다이코쿠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군요. 불교와 부정.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말로 해도 진리는 아니야. 불교와 부정.
환자의 부정. 나카자와. 이번에는 부정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불교하면 반드시 부정이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유럽에서도 불교를 비판할 때는 생명, 부정, 같은 생기에 차 있는 것을 부정하는 종교로 간주하죠. 그래서 유럽에서 불교에 대한 평판이 나빠요. 그러나 부정은 인식이나 욕망처럼 인간의 중요한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가 부정이라는 문제를 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종교로서 흥미로운 점이에요. 부정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특히 부정의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마음의 치료가 시작된 때죠. 마음의 치료와 부정. 프로이트가 1925년에 부정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부정과 만나는 것이 곧 출발점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선생님도 항상 체험하는 것이지요. 카와이. 그렇습니다. 프로이트는 매우 재미있게 표현했지요. 상담을 위해 찾아온 환자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이미 부정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지요. 이런 것은 별로 말씀드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하고 말하는 식이죠. 단순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절대로 라는 극단적인 부정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어떤 말 끝에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교가 되는 일만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 가운데 의외로 그리스도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절대로가 붙으면 우선 수상하다고 생각해도 좋지요. 절대로 수상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수상하다라고 말해야죠.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단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리기도 하죠. 가령 내가 나카자와 선생님에게 당신은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내가 아니 부정하는 걸 보니 수상하군요 라고 하죠. 나카자와.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셨군요. 카와이. 부정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셈이 되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부정을 하게 되면 수상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말에도 대답할 방법이 없어지죠.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나카자와. 그러다 보면 공격적으로 부정하기 마련이죠. 카와이. 그렇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어떤 식으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이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카자와. 프로이트가 들었던 예에서는 의사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가와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혼잣말에 가깝지요. 나카자와.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화제로 삼지 않는데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셈인가요? 카와이. 자기가 먼저 말해버리죠. 나카자와. 스스로 부정해버린 셈이군요. 카와이. 네, 그 점이 재미있습니다. 나카자와. 그 경우 환자와 의사 사이에 형성된 공통의 관계 속에서 환자가 먼저 선생님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예측한 다음에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말하는 건가요? 카와이.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면 슬금슬금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나카자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겠죠와 같은 식으로 말을 꺼낸다는 건가요? 카와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먼저 이러이러하지요 라고 얘기해봤자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부정해 온다는 점이 매우 재미있는 겁니다. 임상심리학자는 부정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카자와. 이것은 불교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런 경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전부 그대로 언어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카와이.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마음속에 란 불교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내가 지금 주스를 마시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언어화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인생에서 진정한 목표로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차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쉽게 곧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질문을 받으면 곧바로 그 질문의 이면 깊숙한 곳까지 파헤치려는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죠. 낙가자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환자가 아닙니다 라며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방향을 바꿔서 공격하시나요? 카와이. 내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낙가자와.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가요? 카와이. 그렇죠. 대체로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나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런 마음이 매우 강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가자와. 그것이 바로 모래놀이 치료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카와이.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이렇다라는 식의 표현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부정을 당하지요. 모래놀이 치료. 모래놀이 치료. 모래를 넣은 상자와 사람, 동식물, 건물,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을 준비해 자유롭게 모래 상자를 구성하게 해서 치료하는 심리요법. 영국의 소아과 의사 로웬펠드가 발표했으며 스위스의 융합학 분석가인 도라 칼프가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는 성인을 위한 치료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래놀이 치료. 자유롭게 모래 상자를 구성. 낙가자와. 그것이 바로 모래놀이 치료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카와이.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이렇다라는 식의 표현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체로 부정을 당하지요. 부적이라는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러르샤우 테스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잉크의 얼룩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뭐로 보이시나요? 라고 묻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얼굴로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떤 반응을 하지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것이 박쥐로 보일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쥐로 보일 리가 없어요. 왜 박쥐로 안 보인다는 거죠? 하고 물었더니 여기에 몸통이 있지요. 날개도 있죠. 하지만 날개가 약간 이상하고 몸통도 약간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박쥐로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낙가자와. 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아무리 봐도 박쥐로 보이는 셈이 아닌가요? 카와이. 그렇죠. 아무리 봐도 박쥐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쥐 비슷한 것을 박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박쥐 비슷한 것을 박쥐라고 말하기는 절대로 싫으니까 우선 한번 박쥐라는 것에 대해 긍정을 하고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부정 쪽으로 말을 하죠. 부정 쪽을 말하죠. 박쥐인 것 같지만 박쥐일 수는 없다. 그런 부정의 힘은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부정하는 것과 유사하죠. 낙가자와.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 쪽에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카와이. 그렇지요. 온갖 압력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약간 박쥐와 닮았군요 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너는 박쥐가 아닌가 라는 말을 들으면 난 그렇지 않아 하고 반박을 하죠. 그런 느낌을 몇 번씩 맛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예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비행소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 이것은 그야말로 강압적이죠. 세상에 비행소년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각자가 개성을 가진 서로 다른 존재인데 거기에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죠. 난 비행소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런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데 대한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낙가자와. 그런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제가 어릴 적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런 꼬리표가 붙어있는 아이들 가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어요. 카와이. 많지요. 낙가자와. 반발심조차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심리 구조가 저에게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카와이. 아니, 그것은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한 수수께끼죠. 게다가 자기 스스로 그런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 도저히 불길 없는 수수께끼라고밖에 할 수 없죠. 붓다의 부정. 낙가자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은 철학을 비롯해 심리학, 사회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도처의 부정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도처의 부정이 따라다니죠. 카와이,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는 생각이죠. 나카자와, 우선 부다가 그랬습니다. 부다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환자와 같은 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말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언어의 층과 진리의 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말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언어의 층과 진리의 층.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면 무너뜨려가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중간파를 작시한 창시한 승려로 알려져 있는 나가르주나 용수 같은 사람이 방법적으로 확립하게 되지요. 반야경은 방대한 경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니야로 일관하죠. 철저한 부정을 통해 대철학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브라만 계급의 학자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무척 힘을 주며 쉽게 단정을 내리죠.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단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필사적으로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동정어린 눈으로 쳐다봐요. 그럴 때면 저 자신이 환자가 된 듯한 심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죠. 브라마는 단정을 하는 카스트라고 할 수 있지요. 브라마는 단정하는 카스트. 그들은 인도 역사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 세계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단정을 해나가죠. 따라서 불교 철학자들은 브라만 학자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와이, 그렇겠지요. 나카자와. 그들은 일본의 니시다 철학과는 달리 미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브라만 계급의 철학자들은 세계의 본질은 이 태제 하나로 결정해버리자 하는 식이므로 세계는 브라만이다라고 한정해버리죠. 불교도도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며 필사적으로 항변해봤자 브라만은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겠지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대화 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붓다 자신은 크샤트리아로 신분이 높았습니다. 브라만과의 논쟁에서도 상당히 용의주도하게 대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단정짓기 좋아하는 인도의 대학자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점점 그들도 부정의 테크닉을 연마하긴 했겠지만 그러기까지 틀림없이 참담한 기분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 테크닉이 중간 철학으로 물리는 나가르주나의 철학과 같은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되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곧바로 딴죽을 걸 수 있게 되었죠. 멋지게 딴죽을 걸어가는 방법을 발명한 셈이지요. 저도 학자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단 환자에 가까운 학자인 셈이지요. 환자에 가까운 학자.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고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점점 테크닉이 몸에 배면서 상대방의 말을 밀어내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녀석이라는 취급을 받게 되었지만요. 나가르주나도 인도의 모든 철학자를 상대로 투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가르주나라는 말만 들어도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래도 그런 연유로 그의 제자 아리에데바가 암살당한 것 같아요. 카와이. 나카자와 선생도 주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카자와. 그렇군요. 논쟁 상대가 뭐라고 말하면 나가르주나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태제를 부정해버리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화가 나죠. 나가르주나를 보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지요. 카와이. 나카자와르주나 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나카자와. 그렇게 말씀하시니 생각이 나는군요. 처음으로 티베트인을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고 묻기에 나카자와라고 했더니 뭐요? 나가르주나요? 라며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나가르주나라고 불러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니체나 키에르케고르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위세당당한 환자도 있지 않습니까? 카와이. 니체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했죠. 나카자와. 그렇지요. 카와이. 예수도 그런 셈이죠. 나카자와. 예수는 독살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했지요.
역시 조심해야겠군요. 그런데 선생님도 상당히 부정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는 선생님을 뭐든지 긍정하는 사람, 좋아요, 좋아요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까와이 하야오만큼 부정덩어리 같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요. 까와이. 그 말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정과 대긍정은 서로 표리관계. 부정과 대긍정. 나까자와. 제가 선생님을 부정덩어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정도로 불교의 부정과 긍정은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카와이, 그렇죠. 그래요. 나카자와. 불교는 부정을 해갑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죠. 붓다의 가르침 중 최고의 가르침은 현세를 전부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세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전부 부정해버리는 셈이니 말입니다. 불교는 부정을 원동력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 불교를 생각해 보면 그 근본에는 부정의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신란의 자연법이와 같은 대긍정이 되지요. 언뜻 보면 현세를 긍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붓다는 현세를 부정하기 위해서 출가하거나 출가 후 결혼을 안 하거나 금욕을 하는 몸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부정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라는 그런 것을 전부 버립니다. 부정까지 버림으로써 단순한 긍정을 초월하는 셈입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가와이 선생님은 부정덩어리지요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부정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 부정의 문제와 대긍정의 문제가 일종의 표리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카와이. 옳은 말이에요. 대긍정을 부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카자와. 일본인은 요즘 제대로 부정을 할 줄 모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부정을. 언젠가 이시하라 신타로와 모리타 아키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인으로 소니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소니. 아키오의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코 일본적인 방법이 아니죠. 요컨대 미국이 강력하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인이 되자는 논리죠. 그런 식의 대응은 일본이 나아가서는 아시아인에게는 매우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응인 듯합니다. 카와이, 그렇죠. 전혀 다르죠. 매우 비슷하면서 가까운 예를 들면 나는 심리요법이나 카운슬링을 할 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심리요법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자관계와 다릅니다. 연인관계하고도 다릅니다. 사제관계하고도 다릅니다. 친구관계하고도 다릅니다와 같은 식으로 어느 것이나 약간씩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과는 달라요. 이것과도 달라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나카자와. 그야말로 나가르주나군요. 카와이. 네, 그렇지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것일까요?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어지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나카자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카와이. 그럴지도 모르죠. 말할 수 없는 건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군요. 나카자와. 우선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지요. 카와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하지요. 깊으면서 친하지 않은 관계와 같은 식이죠. 마음의 치료와 부정의 기술. 나카자와.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철학이나 사회를 상대로 불교가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붓다씨, 공이라는 것이 뭐죠?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카와이. 그렇지요. 나카자와. 그런 경우에 붓다는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게 대답인 셈이죠. 카와이. 붓다가 어느 순간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걸 보면 참으로 대단하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카자와.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환자는 어떻게 하죠? 카와이. 나도 순간순간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을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석가는 하고 듣고 있다가 끝날 무렵이 되면 오늘 나는 1시간 동안 대화를 표현한다면 하고 말하며 손을 들거나 하지요. 그러고는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되었군요 라고 말하며 끝내버리죠. 그게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 분야의 대가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나는 표현한다면 이라는 것을 숙제로 받아서 돌아가게 되죠. 표현한다면. 그러고는 그것을 한 주일 내내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요. 나카자와 선의 공항과도 매우 유사하군요. 카와이 그런 셈이죠. 나와 분석가 중 어느 쪽이 그런 이미지를 투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요. 나중에 생각하면 요령이 좋군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죠. 나카자와 그런 심리요법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응답과 선문답을 서로 비교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나요? 카와이 글쎄요. 난 선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나카자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카와이 단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다는 거죠. 가령 내일 학교에 갈 때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말해주곤 하죠. 말하자면 현실에 가까운 차원의 것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죠. 그런 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카자와 내버려 둘 때는 선정과 비슷하군요. 카와이 그렇죠. 방치할 때는 선정과 비슷해지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말할 때는 형식상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지만 왜 나는 그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한은 어쩌면 결국 같을지도 모르겠군요. 나카자와 그렇겠군요. 카와이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문제의 깊이에 차이가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마실래요? 라는 말도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자, 물이라도 마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선문답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어느 정도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표면만을 언급하는 식으로 응대를 계속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점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죠. 나카자와 결국 마음의 치료라는 것은 부정의 기술이라는 문제로 수렴된 듯한 느낌도 드는군요. 카와이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래도 긍정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나카자와 단지 긍정만 하면 종교에서는 한통속이 되죠. 긍정만 하면 한통속. 어떤 종교의 교조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정의 기술을 어디선가 제거해버리죠. 부정의 기술의 제거. 그러고는 긍정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종교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심리요법의 현장에서도 그와 똑같은 관계가 발생하지요. 카와이 결국 한패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셈이죠. 그런 사람을 교사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중에도 의지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찾아가서 대답을 들으며 치료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하셨군요, 잘 됐군요 라는 식이죠. 난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심리요법가로서 스케일도 무척 크고 무척 작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나카자와 그런 교사 타입의 심리요법가라도 환자를 안심시킬 수는 있지요. 카와이 그야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지시가 어떤 차원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일 학교에 가려고 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 그런 거라면 어머니에게 말하지 그랬니? 라고 대답한다면 그야말로 평범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일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우와 아침밥은 바나나구나 라는 대답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나도 깊은 레벨에서 나온 듯한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말을 한 당사자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어서 아주 재미있죠. 나카자와 재미있군요. 카와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상대방의 물음을 바로 부정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대답하고 있는 듯 하면서 부정하는 셈이지요. 나카자와
일반적으로 교사 타입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라고 단정 지은 것을 수용하면 안심이 되지만 그것에 대해 부정을 할 때는 불안하지요. 자신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것이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카와이, 그렇죠. 낙가자와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은 바나나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요? 카와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따금 재미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응대하고 있죠. 너무 이상하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잠잡고 있을 때도 있죠.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도 있죠. 그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의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가자와 제가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군요. 심리업법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궁금했거든요. 진부하든 어쨌든 결국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원합니다. 진부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고 또한 모두가 그것을 구입하지요. 하지만 진부한 이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람, 안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죠. 선생님 같은 심리업법가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환자에 대해서 진부한 곳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모두와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가능성인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런 때 이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바에는 차라리 진부한 결합을 포기하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카와이, 그 판단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오고 있지요. 진부한 쪽으로 돌아가도록 함께 도와줘 보기도 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도록 해보기도 하고 양쪽으로 시도해 보고 있죠. 하지만 더 있어요. 불안한 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초월한 듯한 안심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니까요. 따라서 커다란 의미에서의 안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하죠. 커다란 의미에서의 안심감. 낙가자와 그것은 신란이 말하는 아미타열애하고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여하튼 절대적인 안심감이 있죠. 카와이, 난 절대로 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심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아미타열애는 아니지만 뭔가 자신을 초월한 것 혹은 과 비슷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가자와 그것은 선생님께서 계속 추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카와이, 그렇습니다. 낙가자와 아미타열애라고 해도 좋고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지요. 위대한 모성이라고 해도 좋고 자연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말해도 좋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셈이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절대 긍정은 카와이, 그와 비슷한 것은 있죠. 다만 그것에 이름을 붙여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이름을 붙임으로써 해서 이런 것이 있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고 있다기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체험으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요. 시험 32분